안녕하세요. 전 콘크리트 마켓 연출한 홍기원이라고 합니다. 네, 감독님 질문 드려볼게요. 저희 영화 콘크리트 마켓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떠올리세요.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재난 이후의 이야기다, 포스트 아포칼립스다 이런 이제 유사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한테는 한국 마켓이라는 곳에서의 시스템, 거기에 들어간 인물들, 독자적인 이야기고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좀 독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어서 콘크리트 마켓이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 영화만의 어떤 장점 있다면 자랑해 주실까요? 네, 보통 다루고 있는 그 전반적인 생존보다는 이미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, 결국은 이제 범죄물이라는 장르를 이제 첨가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게 가능하게 된 그 황금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공간, 거기로 배경으로 해서 좀 다른 장르로서 이제 전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이라는 설정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. 설정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실제 재난 뭐 매뉴얼 같은 것들 다 봤을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물이고, 그 다음이 이제 식량인데 대부분 이제 통조림에 대해서 통조림이나 이제 보관 식품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줬고, 당연히 그것이 재난 직후에는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 것이며,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지진 이후에 그 보금자리 같은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에 심지어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이 석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순환이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이제 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건을 주워오도록 하면은 아주 손쉽게 물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통조림부터 수많은 이제 교환 가치들을 뭐 정보가 되든 결국은 뭐 모든 것들, 정보 말고 사람일 수도 있고, 네, 모든 것들까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구상하게 됐습니다. 감독님, 이번 영화가 입봉작이라고 들었습니다.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레퍼런스도 정말 많이 또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,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만나볼 관객들이 감독님의 영화를 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범죄 그 재난물이지만 아포칼립스물이지만 범죄물이고, 근데 많이 포커싱 되지 않았던 세대를 다루고,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좀 더 속도감 있거나 리듬 있거나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조금 다른 연출들을 할 수 있었고, 무엇보다도 이 나온 배우분들의 새로운 모습까지 그렇게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아는 맛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들이 조금씩 새롭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새로운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독님이 좀 앞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때 관객들이 이 감독님 하면은 좀 이런 작품이겠다 약간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으면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도 한국 영화를 보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는데, 저희가 아는 것들을 저는 새롭게 연결하는 걸 조금 다르게 연결하는 믹스 매치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연결들이 또 다음 작품엔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콘크리트 마켓에서 회장 박상용을 연기한 정만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무너진 세상이나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느낌이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는 어떤 재미가 있을까?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특히나 콘크리트 마켓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, 사회경제, 그리고 인간경제에까지 이게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, 읽어보니 또 재미도 있고, 역할도 섬세하니 재밌었고, 그리하여서 하자고 했습니다. 더 확실한 것은 감독님이 절대적으로 저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그래 원하면 써라. 그랬습니다.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악역을 항상 준비를 할 때 절대 1000명을 받은 악인이 아닌 이상은 생존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. 많은 범죄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
많은 분들은 말도 안 돼,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. 저럴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. 상대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가 있잖아요. 그렇다면 박상용은 어떻게 살려고, 어떻게 생존하려고, 어떻게 생존해 왔나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인데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설득력 있고 많이 자상하고 많이 부드럽게 이렇게 합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. 서로 이제 한 번씩 다 호흡을 맞춰 보셨는데 첫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. 제인 양은 수줍음이 참 많았었고 그랬는데 오늘 만나니까 말이 되게 많네요. 홍경 군도 되게 수줍음이 많았었고 주수빈 군도 딱히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. 각자 이 세 배우의 그 행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공부들이 됐어요.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이 엄청나서 옆에서 어차피 연기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라고 어깨너머로 3교시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배우들도 있는데 아주 수업료를 내야 될 만큼의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콘크리트 마켓에서 최희로 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. 그리고 어떤 것에 제일 마음이 끌리셨는지 궁금해요. 우선 주어진 상황 자체가 특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거기에 눈길이 갔는데 저는 저희 영화가 이 인물들의 드라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재밌는 점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인물들도 되게 특이해요. 사실은 뭔가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캐릭터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만화적이기도 하고 캐릭터성이 두드러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캐릭터들인데 그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서스펜스가 저희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너무 재밌겠다. 이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나온 히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히로는 사실 그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잖아요.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뭐든지 다 해결해내고 사실 그런 주인공들이 진짜 매력은 그렇게 다 잘하는데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히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나이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내고 이 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름 그대로 히어로 같은 면모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 사실은 누군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하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또 사실은 그 목표라는 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거고 되게 다양한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친구라고 느껴서 되게 뭔가 처음 보는 유형의 새로운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 꼭 표현을 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서로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. 일단 처음 뵀을 때가 리딩을 할 때 이제 홍경 배우님을 제일 먼저 뵙고 사실 태진이 누구일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. 되게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몇 안 될 텐데 어떤 분이 하실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이제 홍경 배우님 뵙고 태진이 이분이시구나라고 바로 알았던 것 같고 그만큼 너무 이미지에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촬영 현장에서 이제 정만식 배우님이랑 수빈 배우님이랑 뵙고 되게 정말 감독님이 정말 캐릭터를 다 이렇게 만화처럼 보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셨구나라고 되게 느꼈고 이
특히 연기하면서 더 뭔가 이런 드라마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캐스팅을 하셨구나.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태진 역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시나리오 처음 읽으시고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궁금해요. 다 저도 이게 글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주는 호기심이 있었고 그 점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 극의 배경인 이 상황 자체에 좀 호기심이 끌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접근하셨는지도 궁금해요.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는 게 어떤 생존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안에 어떤 이 친구만의 따뜻함이라든지 뭔가 어딘가 그래도 희망은 있을 거야라는 뭔가 그런 유약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홍경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마식 선배님은 언제나 이렇게 영화에서 봐왔었고 또 그 선배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느 연기를 해 보이실 때마다 다 그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설득력을 갖추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내신다라는 그 관객으로서 그렇게 선배님을 봐오다가 만났는데 그런 어떤 부드러움과 또 카리스마 넘치는 또 되게 재밌게 이제 어린 저희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좀 현장을 주도해 주시고 또 막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아이디어들도 던져주시고 하셨어서 뭐 첫인상은 그러했고 이제 찍으면서 그런 것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재인 배우님은 뭐 나이는 저보다 어릴지 몰라도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하셔서 경험도 저보다 많았고 또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뭐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역으로서나 이제 배우로서나 성숙한 면들이 많았어서 실제 첫 인상도 그러했어요. 되게 성숙하신 느낌이었고 그때는 18살이었죠, 그죠? 네. 그래서 그 아직 그 뭔가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그 시기에도 저런 성숙도가 나오는 거에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. 배울 게 많은 분이시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유수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되게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 같았어요. 그 뭐 실제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이 작품을 찍을 때랑 그 이후에 이제 찍어놓은 것들이 나오실 때도 제가 다 찾아봤었는데 언제나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기세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첫 인상 리딩할 때도 그렇고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상룡의 오른팔이자 태진의 라이벌 철민 역을 맡은 유수빈입니다. 저는 이게 뭐 저희 영화가 이제 대지진 이후의 상황들이고 인물들이 생존하려고 애쓰는 이야기지만 다 읽고 나서는 그게 사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과 노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근원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. 네. 캐릭터는 어떻게 해석해요? 저는 대본을 읽고 철민의 그런 되게 여유로운 부분들이 실제의 여유가 아니라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유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와 내가 혼자 있거나 팀원들과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좀 분리를 시켜놓으면 그런 이 어린 나이에 겪은 그런 암울함들, 피로감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도 이랑 처음 찍을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. 사실 제가 너무 팬이고 한 후배로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긴장을 풀어주시려고
이렇게 장난도 먼저 쳐주시고, 그리고 선배님이 계신 현장 그 날은 항상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, 또 연기적으로도 너무 항상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여유에서 오는 그런 좋은 자극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순간에 막 와서 같이 하는 게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. 예, 선배님이랑 많이 배웠고, 그리고 이재민 배우는 현장에서 딱 처음 대면하는 씬을 찍는데 당연히 그때도 저보다 경험이 많으셨지만 너무 이 영화에서 큰 기둥을 어린 친구가 잘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. 단단하게. 그래서 또 그런 점을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면서 배웠고, 홍경 배우는 제가 촬영하면서 만났던 배우 중에 사실 집중력과 그 몰입도가 제일 높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한 번도 끊기는 걸 못 보고 그냥 계속 그 씬에 진짜로 살고 있더라고요. 전 그렇게 못하니까 좀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우고 봤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우리 영화를 어떤 포인트로 즐겨주었으면 좋겠는지도. 살아남으려고 쓰는 방식들이나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. 근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면 어떤 인물처럼 행동하게 될까를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요즘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공감을 얻고 또 생활의 활력을 얻는 것이 드라마의 강점이고, 뭔가 웹툰이나 만화들은 어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환상들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고, 또 영화는 영화만의 매력이 있잖아요. 그 관객들을 극장에 잡아두고 약간 상처 같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감정들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관객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체들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희 영화 이제 드라마는 되게 다양한 매력, 어떤 다양한 매체들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, 그래서 오히려 뭔가 젊은 친구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볼 법한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, 또 드라마처럼 어떤 그런 장면들에 공감을 얻고 뭔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장면들도 많고, 또 일단 그러나 그걸 담는 그림은 굉장히 영화적이었다라고 느껴져서 그게 되게 매력이자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뭐 틀어놓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뭐 이하 동문입니다.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. 무너진 세상이라고. 무너진 세상,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,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왜 살아야 되는지를 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,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, 가장 큰 것은 여기 나오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오거든요. 극 중에 젊다고 해서 20대가 아니라 10대들입니다. 아직 성인이 안 된 이 친구들이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글쎄요,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, 그런 분들은, 어른이라 자칭하시는 분들은 반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중앙도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? 오른쪽으로 시선 맞춰 볼게요. 네, 그 정도에서 네, 오른쪽 한번 보시고